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에 복을 꽉꽉 채워주는 보고생과 함께하는 고등국어 완전정복기. 자, 우리요 오늘 지금 제목이 좀 길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예습을 한 친구들 이거 소설 되게 재미없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싶지 않아요?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소설을 보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겁니다. 이게 뚜렷한 사건도 없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렇게 나눠지는 일반적인 소설의 단계로도 나눌 수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거든요. 자, 요거요. 장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해석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작품 중요도 체크 먼저 하고 좀 들어갈게요. 이게요, 지금 문학교과서 4종류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가 구보씨 일일 자체가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박태원 작가 자체가요, 언제 나왔느냐? 꽤 최근입니다. 2013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조금 위기감이 느껴지죠. 최근 들어서 조금 출제의 빈도가 생겼다라고 보면 돼요. 자, 수능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교 모의고사에서 요새 되게 잘 나와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박태원 작가 작품 자체가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흐름을 타고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도요. 빠지지 않고 항상 인사하고 있는 작가가 박태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우리 예습한다고 한번 봤을 때 느낌이 뭐야 이거잖아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별 4개 달려있죠. 잘 이해를 오늘 잘하면요. 여러분들 3년이 편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뚜렷한 얘기는 사실 뭐 사건을 잡을 수는 없는데요.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읽지 않을게요. 왜냐면요. 메인 사건이 없어요. 되게 이상하죠. 구보가요, 일정한 직업이었고,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서울 거리 배회하다가 내 건강에 문제가 있나? 그 다음에 어떤 역에 갔더니 옛날에 선본 여자 아니야? 그 다음에 좀 고독하니까 경성역에 찾아갔는데, 여기서 사람들 구경하다가 오히려, 너무 차갑군. 느끼고,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에 열등생이던 동창 만나고 근데 이 동창이 완전 예쁜 여자랑 동행한 걸 보고 여자들의 허영심이란 이거 한번 해준 다음에 돈 때문에 기자는 이 사회부 친구에게 연민도 한번 느껴줬다가 세상 사람들을 다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싶어하고 자 이제 새벽 2시경에 구보가 이제는 결혼도 하고 글도 열심히 쓰고 누구? 오 마이맘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인데 이거 자체가요.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 여기 이 소설에 사용된 작법 자체가 애시당초 이렇게 쓰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외출에서 심리까지 이 인물의 행적을요. 이 소설자의 관찰과 그 다음에 구보의 심리 위주로 인과적인 연관성 하나도 없이 앞뒤 인과 전혀 없죠. 그걸로 그냥 그 흐름만 따라가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줄거리가 말끔하게 정리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요. 소설 작법 자체를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작법 보기 전에 인물 소개를 좀 보자면요. 딱히 뭐 별다른 인물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만 보면 돼요. 나만 보면은 이 어머니는 구보가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생활로 좀 돌았으면 해주고 자 친구 특이합니다. 지식인인데요. 구보의 이런 매갈이 없는 생활에 동조를 해요. 직업 없고요.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인데 약간 맹한 느낌 들죠? 읽어보면. 근데 무기력한 본인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있는데 뭐 별다른 어떤 능동적인 활동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타인에 대해서 지적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속물이야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막 명확하게 뭐 드러나진 않아요.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걸까요? 26이면 참 젊고 좋은 나이거든요. 저도 제가 26이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지만, 한참 거리가 멀지만. 자, 근데 왜 이렇게 사는가? 요 의문은요, 요 본문 보기 전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단은요,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입니다. 나가. 아니, 지식인인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요? 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가 풀어주기로 하고요. 일단 이것만 알고 계세요. 이거 소설 작법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본문 이해가 쉽기 때문에 같이 이 의식의 흐름 기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소설 작법에 쓰인 게 바로 이 기법이에요. 의식의 흐름. 말 그대로요. 소설 속의 인물의 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약간 요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계속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연속되는 것이라고 하죠. 자극 1, 자극 2, 자극 3, 자극 4, 5, 6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여기 요것만 그냥 쭉 이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실존하고 있는,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 가가 외부가 아니라 정신과 정서의 연속적인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의식 세계를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작품을. 자, 그래서 이 인간을 심리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 어떤 인상, 회상, 기억, 반성, 사색 같은 이런 심적 경험과 연결지어서 소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보면요, 당연히 뚜렷한 사건이 없죠. 이 구보 씨가 겪는, 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소설은요,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거 잡는 게 포인트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이 기법 자체에 대한 이해. 요 두 개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요,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소설가 구보씨 일일 보기 전에요. 일단 우리가 좀 이 구조도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잡고 본문 들어가 보기로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요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1930년대가 배경입니다. 근대화가 진행됐죠, 조선에. 근데 그러면서 많은 병폐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황금 만능주의, 즉 물질 만능주의 같은 거라든가 굉장히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라든가 예전에는 없던 병폐들이 근대화 이후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 구보 자체가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설로 썼겠죠. 의식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구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 구보가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능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이 사회를 바꿀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행동도 취하지를 않아요. 그냥 굉장히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식인들이 이런 행태를 띠게 된 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3.1운동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일제시대에요. 물론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독립운동한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똑똑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를 봐도 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독립을 하고 다시 잘 살 수 있게 되는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막막한 거예요. 나 하나 죽어서 이 나라를 다 살릴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무기력해지고 상대적으로 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지식인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게 구보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희말이 없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당시 조선시대가 이랬고 구보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구보가 굉장히 무기력한 지식인의 표상으로 나오는데 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 앞뒤 설명 들어서 짜 맞춰놨죠. 자, 이 퍼즐에 맞춰서 이 작품을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 보기로 할게요. 자, 구보가 다시 밖으로 나오며 뭐 여기 어디서부터 읽든 별로 상관이 없는 소설인데 경성역 대합실 가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잘려 있습니다. 자,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아볼까?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보가요, 박태원의 호이자 필명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무기력한 지식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서 행복을 찾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 가는 대로 어느 틈인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두 손을 내려다봐요. 손에 뭐가 있느냐? 짧은 단장, 지팡이, 그리고 공책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지팡이랑 공책 들고 다니는 이유는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공책을 들고 있는 이유, 소설가 구보 씨가 이렇게 본과 막 기록을 해서 그걸 소설로 만들거든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성역이니까 이 당시 서울역이거든요. 기차 다니죠? 거기서 전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구보랑 대비되기도요. 이 사람들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내가 어딜 가야겠다는 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알 수 없는데 갈 곳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오고 내리고 타고 구보가 하고 보고 있는데 모두 저 차에 오르는데 지금 구보는 혼자예요. 자, 여기에서요, 구보가 목적지를 못 찾죠. 자기 혼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구보의 심정이 잘 드러나죠. 이게 바로 그 허무주의에 빠져서 목적의식을 상실한 지식인의 모습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너무나 외롭고 깨달픈 구보의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고독을 느끼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사람 있는 데로 가야지 라고 한 거예요. 자, 고독을 좀 극복해서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 복작복작한 분위기에서 뭔가 인간적인 유대감, 따스함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눈앞에 이 경성역, 서울역을 보는데 생각을 합니다. 아, 저기에는 인생이 있을 거야. 즉, 이렇게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낡은 서울의 호흡과 감정, 후 하고 생각도 하는 거, 인간이죠.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살아있을 거다. 이 도시 안에서, 삭막한 도시 안에 이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병폐가 생겼다고 했죠. 이기적이고 삭막해져 버린 이 도시 안에서 그래도 뭔가 숨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인간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해의 소설가는 모름지게 이 도해의 항구는 뭐가 드나드는 곳이죠. 여기서 드는 곳, 도심지의 항구란 경성역, 즉 서울역 얘기합니다. 자, 여기랑 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구보가 여기로 간 이유 있지 않았죠? 고독을 좀 피해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서요, 더한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자, 구보가요, 한 옆에 끼어앉을 수도 없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도무지 온정이랑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길래? 말도 한마디 안 건네고요. 자기네들 사무에 바쁘고 말에 건네도 뭐 저기 어디 가는 어디 무슨 열차 몇 시에 와요? 이런 거. 필요에 의한 질문만 할 뿐이지 옛날같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따위는 싹 사라져버린 거죠. 이 시대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독이 너무나 더 심하다는 걸 느낀 거죠. 고독을 좀 잊어보고자,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껴보고자 했는데 완전 아닌 거예요. 자, 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세태를 보면서 온정 따위는 없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독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대합실 사람들 사이에서 더한 고독을 느껴요. 이게 바로 고독을 느낀다?
아까 전에 그 비인간적인 도시 이런 얘기 했었죠. 1930년대 그 근대화가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전통사회 인간미 상쇄된 거, 아까 우리가 본문 보기 전에 이 병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가 그걸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독, 소외감, 이런 비인간적인 세태를 캐치하고 있는 거죠. 자, 구보가 분명히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보가 이제 한 구석에 가서 서서 웬 노파를 봐요. 누 집에 드난, 즉 행랑일, 일 봐주는 사람 있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나? 라고 보여지는 이 사람. 자, 근데 이 노파 옆에 중년의 시골 신사가 앉아 있는데요. 좀 다르죠.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좀 차이가 나겠죠. 이쪽이 더 부자고요. 노파는 누가 봐도 좀 되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이 구보가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이제 간격을 가지려고 해요. 시골 신사가 노파를 보더니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속으로 즉 신사를 업신여겨요. 왜? 이거 너무 물질 만능주의 입각한 그런 세태잖아요. 이기적인 세태죠.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요. 이 1930년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생긴 이 사회의 병폐적인 모습들을 캐치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음에 또 이제 생뚱맞은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건 당연히 소설 작법상 인과성 없는 얘기가 나열될 수밖에 없죠. 문득 그분은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부종,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가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내지 않으면 안 됐다. 자,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저에 병 있네? 자, 그 다음에, 맞다, 나도 병 있었지? 매점 옆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병자를 봐요. 자, 지금 육체적 질환을 발견하고 피했어요. 본인의 병도 떠올렸는데, 여기서도 병자를 봐요. 즉, 당시 도시인들 사이에서 육체적인 질환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사회 세태가 드러납니다. 이 매점 옆에 가서 본 병자 어떤 사람이냐? 40여 세의 노동자인데 이거 어렵죠. 정경부의 광범한 팽룡, 돌출한 안구, 경미한 진동, 과대도우시병.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질환이에요. 갑상선 한증증 걸리면 좀 약간 이렇게 눈도 튀어나오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목이 앞쪽 부분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안구가 좀 돌출되고 손이 약간씩 떨리는 이 갑상선 한증증, 이 병자를 만나요. 이게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구보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 옆에 좌석에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안 앉으려고 하고요. 웬 복숭아가 또르르 굴러서 병자 발 앞까지 왔는데 여인이 그거를 쫓아 짖기를 단념을 해요. 아니 이게 뭐 없는 병도 아니고 없는 병이면 주의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병자를 또 기피하죠. 자, 이게 뭐냐면요. 병에 걸린 건 육체적 질환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그 사람들을 기피하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 피하잖아요. 이 기피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지금 정상 아니라고 구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었구나라고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소설가니까 구보가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행미를 느끼고 노트를 딱 펴들었는데 여기에서 그 옆쪽에 캡 쓰고 양복 입은 사내에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그 눈을 이렇게 발견을 했을 때 또다시 우울해지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구보가 소설가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노트를 들고 다니다가 꼭 기록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의 눈을 목격을 하고 이 사람에게서 완벽하게 이 인간에 대해서 정이 탁 떨어진 거예요. 온정 따위 정말 제로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우울해져서 떠난 겁니다.
경성역에 갔던 원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울해진 이유가 앞뒤가 맞죠. 어떤 인간적인 인간의 정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간미가 완전 상실된 이 모습들의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대합실을 떠나요. 그다음에 황금강 시대라고 나오죠. 이게 친구 만나는 부분입니다. 황금강 시대가 뭘 얘기하느냐? 황금에 완전 미쳐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황금을 캔다, 이걸로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거든요. 이 저도 모를 사이에 한숨이 푹 하고 새어나와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역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황금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번은요, 단장과 공책을 들고 이제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 단장과 공책을 들고 다닌다고 계속 나오는데 9보의 소설 창작 방법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요 고현학적이라는 설명이 딸려 있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요거 정리학습에서 풀어줄게요. 약간의 포인트, 요거 뭐지? 라는 거 의문점만 갖고 계세요. 자, 이 시내에 산지에 있는 무수한 이 광무소, 즉 광업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글자가 잘렸네요. 그리고 인지대는 100원, 열람비 5원.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요, 황금강 시대, 여기에 미쳐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그런 설명들이잖아요. 자, 근데 평론가, 시인, 문인조차 끼어있대요. 사실은요, 어떤 이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렇게 쓸려간다는 거는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걸 우선순위 놓고 봐야 되는데 물질을 위로 올린다? 이건 확실히 기존의 문인들의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굉장히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죠. 구보가요, 창작을 위해서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거, 그 이유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금에 하도 열광을 하니까 가보고 싶던 거예요. 금이 어떻게 영향력을 주길래? 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뭐 사행심, 황금의 매력, 이런 거 구보도 한번 궁금했던 거죠. 자, 근데 고도의 금광열은요, 금광까지 안 가도 이런 데서 다 만날 수 있었어요. 즉, 어디를 가든 이 국가 전반을 휩쓸고 있는 이 황금의 열기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처리하는 이런 뭐 관청들, 뭐 이런 데서도 다 만날 수 있었던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중학교 동창이 등장합니다. 딱 나오는데 지금 묘사를 보면 어때요? 겨우겨우 웃고 이제 약간 엉성하게 손을 잡아요. 지금 중학교 동창에 대해서 와, 야, 오래간만이다, 반가워, 이거 아니죠. 반갑다, 친구야가 아니라 떨떠름해요. 이 냉담한 심리를 속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겉으로 대놓고는 이렇게 웃어줘요. 아주 힘들게 웃어줍니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불쾌해요. 자, 근데 자네는 아랑곳하지 않죠. 왜? 부모가 다 불쾌하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자, 이 럭셔리하게 금시계도 꺼내보고요. 그 다음에 딱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저기 가서 차라도 한잔하지. 자, 근데 부부가 문학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좀 속된 사람하고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뭐 이러한 얘기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용감하지 못하니까 자, 구보 굉장히 소심합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중학교 동창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웬 여자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 하고 딱 보니까 아, 중학교 동창의 애인인 거예요.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라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니나 여기서 이 시선이 드러나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경멸적인 태도. 저렇게 속물근성으로 똘똘 뭉친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가. 자, 이 천한 얼굴, 물질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근데요, 시대가 이래요. 서정 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순수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이 문인조차 황금으로 떠나는 시대인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싫다고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줄줄줄줄 찻집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리고 이 중학교 동창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가루피스 그리고 구보를 향해서 자네도 그걸로 하지? 라고 얘기해요. 그 가루피스가요, 칼피스라는 음료수예요. 약간 뭐 우유를 발효라기보다는 뭐 우유의 엑기스에다가 단맛이랑 뭐 여러 가지 향을 넣은 그런 음료인데, 자, 구보가요, 퍽 싫대요. 나는 홍차나 커피, 난 그 칼피스 싫어. 라고 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데요. 외설한 음료수가 대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확실히 비정상적이죠. 구보도 그다지 정상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외설한 색채를 가져서 난 싫어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구보가요, 차를 마시기 시작해요. 자기 차가 나왔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 제대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취하는 그 음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성격 교양, 취미 뭐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 기분도 표현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에 집중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건성 맞장구를 치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성의 없이 대하죠. 이게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전혀 이 교류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폭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월미도로 놀러 가는 듯 싶은 그런 사람들과 하고 헤어져서 구보는 이제 밖으로 나와주고요. 자, 근데 여자가 꽤 예뻤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가루피스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또 지망할 수 있도록 여자가 총명했대요. 자, 근데 구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자가 왜 그자를 사랑하지? 왜 그자의 사랑을 용납할까? 괴이한데 결론을 내립니다. 황금인 까닭이다. 즉, 구보가요, 사회에서 뭔가 벌어지는 이런 조금 말이 안 된다 싶은 양상은 이유를 황금으로 찾아요. 자, 황금. 이 황금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모든 일들의 원인을 황금으로 찾는다? 즉, 구보가요, 다른 의미로 황금에 되게 미쳐있구나, 집중하고 있구나, 여기 초점을 되게 맞추고 있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일단 구보는요, 여기 1930년대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병폐들의 원인을 황금, 즉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게 쉽사리 황금의 생목을 찾는다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속내죠. 그 사내의 재력도 탐내보고, 자, 그리고 얘기해요. 같은 돈이라고 해도 내가 가지면 가치 있게 쓸 건데 그 사내는 헛되이 쓰겠지?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책에 실려있는 본문이죠. 여기에서 구보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 이거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적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바라보면 돼요. 자,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속물적인 중학교 동창과 그의 애인을 바라보면서 원인을 돈으로 찾는다거나, 경성역에서 나타난 사람들, 이 온정 없는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세태, 안 좋아 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줄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작품 봤는데 포인트 잡아서 정리학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작품이요,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 잡아본 다음에 소심한 식민지 지식인으로 표상되는 구보에 대한 이해,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보가 병을 바라보는 시선, 요거 같이 이해를 해주고, 서술상 특징, 이 형식과 기법의 조화 같은 건요, 되게 잘 물어봐요. 지금 여기 중에서 넘길 만한 내용 없습니다. 다 중요하거든요. 다 함께 살펴보기로 할게요.
관찰적, 심리적, 묘사적 하는 거 우리 성격 이해할 수 있죠. 1930년대 굉장히 무기력하고 소심한 지식인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이고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내면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당시 서울의 모습이 굉장히 잘 잡혀요. 자, 그리고 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서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딱 하루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 회귀를 하는 여로 구조, 여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구보에 대한 이해예요, 일단. 이 사람이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1930년대 지식인이라고 했어요. 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요? 라고 하면은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3.1 운동의 실패, 그리고 뭔가 독립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사회 상황도 역시 한 몫을 했겠죠. 이래서 이렇게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지식인입니다. 이 구보의 시선이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쵸? 모두과기 인형 아니에요? 다 저기도 비판, 저기도 문제, 이것도 이게 원인, 이런 식이잖아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자, 당시 세태가 근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던 그런 시대죠. 자, 근데 구보가 이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구보도요, 자기도 병자 피해서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속물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경멸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있어요. 누구를? 이런 사람들을. 자,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하고 다르게 목적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주고요. 그리고 동창의 호의도 거절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재력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그렇게 안 쓸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솔직하죠. 지식인이라고 한들 어떻게 이런 물질에 대해서 또 탐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이 구보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한 작가 자신의 분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구보가 당시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병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이 경성역에서 병 걸린 사람들 많이 봤죠. 육체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병자들로부터 떨어지려니 이 사람들, 왜 복숭아 굴러갔는데 복숭아도 안 줍죠? 저 같으면 주워요. 왜 안 줘?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구보가 이 비인간적인 모습 자체도 정신적인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보 자체가 시선이 어때요?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비판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당시 사람들이요, 육체적으로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병을 바라보는 시선, 왜 어떻게 이 정신적 질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같이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게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잘 물어보는 아이템입니다. 서술상 특징. 첫 번째, 하루 동안의 여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요. 두 번째, 의식의 흐름의 기법에 따라서 기술되죠. 우리가 가장 대표 작품인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는 준비학습에서 같이 봤었죠. 이게 가장 포인트가 뭐냐? 다양한 사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이 장소와 생각의 필연적 연관성 없고요. 이거 아무런 인과성이 없습니다. 인과성 제로. 어떤 갈등 요소, 사건, 행동이 중요한 의미로 뭐 복선으로 작용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죠. 이게 바로요, 모더니즘 소설의 기법이에요. 모더니즘 소설들이 이래서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작법 자체가 이 연관성 없는 내면 의식을 쭉 이어서 보여주기엔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소설들이 이런 기법들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 의식의 흐름입니다. 요거 따라서 기술을 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이에 인과성도 없다. 어떤 내면 의식들이 굉장히 두서없이 퐁퐁퐁퐁퐁 떠오르는 대로 막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모더니즘 소설의 기법입니다. 자, 근데 서술상 특징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제가 아까 본문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고연학적 기법이다라고 했죠. 구보가 소설 쓰는 방법. 근데 제가 요거는 지금 당장 본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정리학습에서 얘기해 줄게요 라고 했었거든요. 자, 이 고연학적 방법이 뭐냐? 눈앞에 벌어진 장면을 노트에 빨리 써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소설화하는 이 작가 특유의 창작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소설 쓴 과정 자체를 소설의 주요 내용으로 삼는 건데 이게 바로 이 작가의 소설 작법이죠. 자, 근데 이게 왜 구보 씨가 이런 행동을 해요? 구보가 이 작가의 분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고연학적인 방법이 뭐냐 설명하라 뭐 이런 식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용어는 기억 못해도 됩니다. 대신에 구보가 왜 노트를 들고 다니는지 왜 기록을 하려고 했는지 요 맥락에 따라서 이해하면 돼요. 구보 자체가 가지고 있던 소설의 기록 방식이 이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작품의 형식과 기법의 조화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 어려운 모더니즘 소설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산책을 하죠. 구보가 나가서 돌아다녀요. 이 배회 형식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하는 기법이 뭐예요? 아까 나온 그 고연학 기법이요. 이 보고 풍속을 관찰하고 조사한 다음에 파파파박 써줘요. 산책하면서 보는 거를 다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기법. 아까 모더니즘 소설 중에서 대표 작법이라고 했죠. 이거를 보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찰나의 기록들, 의식의 흐름이죠. 그래서 구보에게 결여된 일상적 행복을 찾고 지식인의 고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책이라는 형식을 택한 게 얘네를요 잘 드러내주는데 되게 좋단 말이에요. 저거 뭘 보고 이렇게 쓴다고 했죠. 산책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의식의 흐름이요. 사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산책을 하면서 우와 저거 하고서 느끼는 생각들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산책이라는 형식이 이 두 가지 기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보너스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 구보의 태도, 그리고 이 소설 자체의 작법이요. 이거 얘기했죠? 서술상 특징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위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요,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서술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한번 골라봐야 됩니다. 바로 물어보죠. 우리가 공부한 거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까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주인공 관찰, 단편적인 장면 파바바박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죠. 그리고요, 구보가 이동하는 그 공간 이동에 따라서 인물의 의식의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나? 보면은 뭐뭐 여겨보고 생각하다가 소비되어 버릴 개다 라는 식으로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마치 지금 일어난 내 친구의 생각 전달받는 느낌 들지 않아요? 굉장히 생동감 있는 겁니다. 이 현재형 어미 역시도 이 소설가 구보 씨 일일 특징 중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작품 밖의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세태를 전달하다니요. 지금 구보예요. 구보가 바라본 세상이잖아요. 요거 아니에요. 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해당 부분들에 주목을 해주게 한다. 자, 우리가 뭐 방금 직전에 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음력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읽어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쉼표가 우리가 지금 봤을 땐 되게 쓸데없이 많이 쓰였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의도적인 겁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서요. 음력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딱딱딱 그 분절된 그 덩어리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음력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좀 쉼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요것도 요 서술상 특징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요것도 같이 알아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 글의 구보를 작가 자신으로 설정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구보가 얘기를 해요. 구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가 자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진실성 부여가 되지 않아요? 지금 틀린 거 고르는 중이죠. 소설과 현실의 구분을 좀 어렵게 만들어지죠. 이게 생동감 있는 그 표현까지, 현재형 어미까지 쓰다 보니까 내 친구 얘기 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작가의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 이 무기력한 지식근으로 자기를 이렇게 그리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적나라하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작가 자신으로 설정하면 갑자기 구보가 뭐 신선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해당 사항 없는 얘기죠. 답이 또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작가의 일상적 체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주면 문제풀이 자체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 독특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설 작법과 그리고 이 구보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춰주면 되거든요. 자, 이 시험 출제 포인트, 소설의 주제, 그리고 이 서술상 특징이 왕중회예요. 그쵸? 근데 이 서술상 특징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본문 읽어나가면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구보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랑도 연결지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된 다음에 주제를 확인하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작품의 서술상 특징, 이 지식인의 무기력한 이 시선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 자, 그리고 이 구보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소설 안에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소설의 주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복습 철저하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